안녕하세요. 월드TV 한국어 방송과 AK 한인방송이 주관하는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 후보 유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 후보에는 기호 1번 조효섭 후보와 기호 2번 변경숙 후보가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1번 조효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또한 홍순도 제1번 조효섭 후보 선거 캠프장님께도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셔서 안타깝게도 오늘 변경숙 후보만 초대가 되었네요. 저희 오클랜드 AKTV 방송과 또 월드TV 방송이 진행하는 이 유세 방송은 어느 한쪽 후보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사회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각자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로 나가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 네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교민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2번 변경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경수 후보 캠프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제프리 공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번 후보 변경수 캠프의 캠프장을 맡고 있는 박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AKTV의 김정군입니다. 네, 모두 저희 소개가 됐는데요. 살짝 긴장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좀 푸시고 왜 그러냐면 라이브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라이브의 장점은 거짓이 없이 여과 없이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도지만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또 여러분께 진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한국에 좀 나가 계셨는데요. 김정군 대표님께서 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들어오셨죠.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네. 그동안에 우리 한인회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문제도 있었고 또 관심도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에 이제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신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회관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한인의 회관에 대한 어떤 발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그런데 혹시 뜻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750만 나가 있는데 한인들 자체의 건물을 한인회관 자체가 있는 건물을 가진 나라는 불과 몇 나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민 역사도 상당히 짧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벌써 한인회관을 마련하고 교민들이 숫자가 좀 적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전임 회장님들의 많은 노고와 여러분 교민들의 모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몇 년 동안 사실 좀 시끄러운 부분, 대립, 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다 힘을 합해서 화합하고 좀 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뉴질랜드 땅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노력하려고 우리 교민들 전부 힘을 합해서 뭉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인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데 정말 그 좋은 일이 한인회관이 있다면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변경숙 후보님께서 특히 생각하셔서 한인회장 후보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곳에서나 선거라는 곳에서는요 좀 거짓도 있고 그리고 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으신 조효셉 후보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번 후보님도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공적으로 한인회장 후보로서도 손해가 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 일본 후보 측들은 많은 준비와 미리미리 네. 아마 상당한 그 노력을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상당히 늦게 나왔고 그렇게 네. 많은 준비도 못했고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정말 페어한 선거 캠페인을 해야겠다라고 다 각오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초에 어느 날 그 여러 단체장님들의 모임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도 왜 변경숙이 나왔을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네. 뭐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가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부터 변경숙 후보가 참석한 자리에 그 대납을 하고 식사 대납을 하고 또 그래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먹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인터넷에 SNS, 카톡, 뉴질랜드 이야기에 바로 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셔서. 그래서 네네. 내가 선거라는 거는 참 쉽지 않다고 네. 상상을 했지만 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일들이 일파만파로 막 퍼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 캠퍼스에서는 그래도 또 뭐 싸우고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자제하자. 그래서 사실 15일 이상을 참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급기야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결과가 있었나요? 저도 사실 1차 때 후보 네. 유세에 나갔었는데 뭐라 그러죠?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셨나 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나요? 그러시겠어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변호부가 이렇게 회장으로 나왔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해달라고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납이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게 아마 댓글로 아마 얘기가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댓글로 나오는 것들은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댓글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 캠프에서 나온 이상이 아닌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라. 댓글들은 뭐 얼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응을 잘 했었고요. 근데 5월 25일 날 그 정경 발표장에서 그 정경 발표를 하기 전에 기호 1번 조효셉 후보님께서 교민한테 알리는 글이라 그래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우리 변경수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경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교민 앞에서 또 코리아 포스트가 라이브로 촬영하는 장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뉴스가 뭐 이파만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뉴스죠. 그렇게 뉴스를 번지는 걸 보고 저희는 상당히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줄 때는 이메일로 주고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 캠프에서는 선관위로부터 어떤 경고에 대한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5월 25일 날 정경 발표장에서 공약 발표한 자리에서 그 일본 조효셉 후보님께서 우리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는 발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심각한 우리한테 타격을 입히는 허위 유포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고 받은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관위에 접수를 하셨어요? 네, 접수해서 선관위에서 또 발표까지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그 2019년 6월 8일 제15대 선관위 일동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조효셉 후보에게 엄중 경고, 증거 확인 없이 상대를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 온라인상 댓글 및 조작 및 선관위 상대로 거짓을 행한 점에 대하여 엄중 경고를 조혜수 후보에게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은 저도 이제 제가 또 한국에 다녀와가지고 여기서 소식을 좀 듣기는 했는데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선관위에서 나온 공식 문서이기 네. 때문에 저희 한국어 방송과 그리고 AK 한인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선관위 문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어제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지금 선거 유세 방송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 유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조요셉 후보와 그리고 홍순도 캠프장님은 연락을 드렸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이 없으시고 또 문자 받은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녀오는 동안 상당히 시리어스한 심각한 일들이 캠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을 봤어요. 네. 1번 후보에 그랬는데 감금을 했고 영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보 측이 1번 후보 측이 감금을 당했다. 그런데 거기에 단체장님들이 또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번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이 맞나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2차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2차 공약 발표가 끝난 직후에 1차 저희들이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건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불참하시고 선관위 간사님께서 양 후보 측을 화해시켜서 어떤 합의 서명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네. 그 자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간사께서 양 후보를 모시고 한인회관 안에 있는 회장실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양 후보 측에 이 선대위원이 한 분씩 들어간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공교롭게도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세 분의 단체장도 같이 합석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한인 회장의 그 방은 문을 닫으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겨버리나 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일본 후보께서는 그것을 감금,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그 문을 두고 감금했다고 표현을 했고 또 본인은 안 들어가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후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런데 조효석 후보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효석 후보가 발표한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그 호소문, 대교인 호소문의 내용을 보면 참 처분이 네. 왜냐하면 1차 경고장에 저희들이 접수했을 때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 고발장의 내용에 대한 어떤 뉘우침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인 회장 후보로서는 조금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네. 왜냐 2차 호소문, 대교민 호소문을 발표한 그런 내용은 선관위 선에서 그리고 후보 측에서 캠프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대교민 호소문이라는 문제 영역 밖으로 끌고 나가나요? 네. 그러면서 그 사실 호소문 내용 중에서 불법 감금과 네. 압박 행동했다는 그런 사실은 제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심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2차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잠깐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오늘 1번 조희석 후보님이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조희석 후보께서 그걸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어요. 왜 대교민 호소문이라는 거를 제2차를 발표를 했을까 네.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 같이 얘기 좀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안 오신 게 너무나도 지금 아쉽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그 네. 부분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대표님 그렇죠. 그렇게 감금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일이 한인 사회에서 있다면 1번과 2번 그리고 거기에 언급된 단체장
그리고 한인회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인회장 뭐 굉장한 심각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효세 후보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한테 얘기만 듣고 그 호소문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조효세 후보님도 본의 아니게 틀린 뭐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다 해서 당신 생각을 발표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한인사회에 원로 되시는 분도 안에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물론 선지위원들도 있고 때문에 뭐 누구를 갖다 감금하고 뭐 협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공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변경식 후보님이 40년 동안 우리 한인사회에 미친 봉사활동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남편 윌슨 씨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우리 한인들한테 해주고 가신 그 봉사 정신은 진짜 길이길이 남아야 될 그런 훌륭하신 업적인데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 교민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주셨다고. 또 우리 변경식 후보께서는 또 이 뉴질랜드에 오셔가지고 많은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또 상을 받으신 참 네. 한인으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유튜브라든가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조효세 후보님의 그 말씀은 선거를 떠나서 진짜 교민사회를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퍼뜨려서 한 개인의 인생을 진짜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흑석성전을 한다는 것은 진짜 교민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로서 네, 네. 아 이건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해나 유포 그 옳지 않은 말에 대한 유포인데 그 감금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네. 이걸 준비하면서 선관위에서 어제 발표를 네. 했다고 했는데 그 네. 내용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명백한 불법 감금과 협박 행위 이러한 단어는 상당히 큰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좀 나아가서 말하면 거의 형사 사건에 관련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단어인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선거전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나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차 고발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2019년 6월 11일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고발장에 대한 선관위 조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한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조효세 후보가 유튜브에 올린 교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중 명백한 불법 감금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변경수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한 대답에 대해 어제 날짜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발자 변경수 후보 캠프 그리고 오클랜드 4개 단체장 네. 대한체 개장 활동전 네. 외에 또 다른 상공연합회 네.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효세 후보의 과잉 대응은 과장된 것이며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 선관위는 판단합니다. 이에 조효세 후보는 즉시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낮 12시 오늘이네요. 네. 까지 유튜브 등 게재된 동영상을 삭제 처리 및 각 언론사에 사과 발표를 한 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2019년 6월 11일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발표 내용도 그 AK 한인방송과 저희 그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저희 현재까지는 받은 게 없습니다. 혹시 받은 게 있으세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 그게 제가 네네네. 일단 받아서 이렇게 오늘 가져왔는데 이거는 우리 이건 정식 그 오클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이네요. 네네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기 GO 1번 조효세 캠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또 일단 그 사과문을 네. 아 사과문을 보내왔네요. 그 내용도 참고로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유포되는 말 중에 뭐 요새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거 그거에 대해서 연결스럽습니다. 한번 상당히 좀 연결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네,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한인회장 후보에 나온 거는 정말 우리 한인들이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화합하자 이런 캐치플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좌파 우파를 논하고 결국 이거는 네 편 내 편
서론노론 우리가 얼마나 지겹게 들었습니까? 네. 저는 이 선거전에서 그렇게 니펀내펀 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로지 우리는 우리 한인을 위해서 한인들이 다 같이 화합하는 자리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공명한 선거를 치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오전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교민들을 만나는 자리고 현관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에서는 그렇게 캐치를 못했는데 네. 변경수 후보가 좌파라고 하면서 네. 전부 다그 우파라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좌파 우파 네. 또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지금 누구 편 한인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 뭐 요 좌파 부분이 뭐냐면 염려되는 게 뭐냐면 한인 회장 자리는 좌파니 우파니 그렇죠. 원하는 자리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만드는 한인의 편. 한인의 편인데 네. 지금 향간의 이 선거로 인해서 들리는 루머들이 변경수 후보가 좌파라고 지금 상당히 소문이 나서 염려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제가 그거는 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아니 교민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일반 우리 개인들 간에는 뭐 물론 심지어 거짓말로 이렇게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교민 사회는. 근데 그런 사람은 개인 대 관계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만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야지 꼭 상대방을 음해하려거나 혹은 그게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공정하게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 한인 회장 선거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개입시켜 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한국의 뭐 전라도 사람 뭐 무슨 경상도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은 많이 나오겠지만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절대 한인 회장 선거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론 조효세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변경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념을 가지고 회장님을 네, 그럼요.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클랜드 교민 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또 막상 가서 찍을 때는 과연 누가 이 한인회를 또 끌고 갈 것인가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1번 조효세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또 2번 변경수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또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신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캠프장님께서 그 선거 일시와 장소 한 번만 정리해 선거 주시면. 일시 장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정말 교민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살면서 뉴질랜드에 수많은 갖가지 선거를 다 봅니다. 로컬 보드라든가 시티 카운슬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자주 치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뉴질랜드의 선거가 이렇게 비영리 자산단체 한인회장 선거를 이렇게 혼탁한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뉴질랜드에 이민을 살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제발 앞으로 어떤 분이 누가 16대 17대 어떤 분이 한인회장 후보로 후보하실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선거 문화는 타락하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중상, 비방, 허위하는 선전으로 일관하는 이래서 흠집을 내서 자기가 당선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후보는 정말 앞으로 스스로 자성하고 스스로 자기 양심의 성찰과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거 저희- 일시는 네. 네네. 선거 일시는 2주 연기되었어요. 원래 6월 1일 날 예정되었으나 선관위 여러 사정이 있어서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북쪽에 있는 한인회관에서는 오후 6시까지 투표가 네, 한인회관만 한인회관. 오후 6시까지 네, 네, 진행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앞으로 한인을 이끌 올곧고 바른 후보가 과연 어느 분이 가장 합당하실지 심심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쪽, 동쪽. 서쪽과 동쪽이 빠졌어요. 서쪽, 네네. 서쪽, 오클랜드. 서쪽 오클랜드 한인교회, 동남쪽 오클랜드 한인성당입니다. 네, 시간이 한인회관과는 좀 다르죠. 한인회관은 오후 6시까지고요. 네. 서쪽과 동남쪽은 오후 5시인 걸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꼭 지참해야 되는 신분증이 있나요? 지참해야 될 신분증은 현재로서는 여권만입니다. 네. 왜 여권만이냐? 여권에만 개개인의 비자 스테이터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은 해당되지 않고요. 또 일부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는 실버 카드입니다. 네. 실버 카드가 있으면 뉴질랜드 시티즌이라는 그렇죠. 존재가 확인되니까 실버 카드도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의 어떤 결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성관위에서 아직까지는 실버 카드는 안 슈퍼 되는 골드 카드에 네. 노인들은 패스포트가 만료되거나 없는 사람들이 못 찾는 분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슈퍼 골드 카드를 우리 가져오고 싶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굴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즘 나온 슈퍼 골드 카드는 뒤에 얼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결정이 아니고 네, 성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성관위에 질의를 해서요. 같이 저희가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후보가 오셨으면 제가 두 후보께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한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변경숙 후보님께만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한인 회장이 당선되면 또 뭔가를 기대하고 또 한인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나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변경숙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이번에 당선되셔서 한인회를 이끄신다면은 어떤 변화를 우리 좀 만드시고 싶으신지.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저는 처음부터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가능하면 우리 한인들이 화합하고 같이 모이고 또 한인회 그동안 등을 돌렸던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제가 찾아다녀서 고충을 들어보고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자.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고요. 또 물론 일본 후보 측의 사람들도 제가 만나게 되겠지요. 또 모든 단체장도 만날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제 임기 기간에 당장 우리 그 건물 대출 상환금을 다 갚겠다 이런 확답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출금도 가능하면 점차로 갚도록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 1.5세, 2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가능하면 좀 이 한인회와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손을 잡고 우리 어른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미 우리 교민들이 이제는 다 이민 연륜이 다 25년, 30년 되셨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국제결혼 가정 백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이든 한인이든 나라든 국제적인 결국은 인간 대 인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한국 땅이 아니고 뉴질랜드 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나라 제도를 잘못 이해를 한다든지 또 문화적인 갭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사는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과 영국 관습과 우리 한국 관습과 뉴질랜드 관습 이렇게 국제 가정에서 좀 살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빨리 겪었고 또 제가 겪는 과정에서는 다른 어드바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울면서 터득을 한 그러한 제 경험담인데 저는 이런 교민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학생들도 다 느끼리라고 봐요. 학교면 학교, 직장에서 이웃에서 다 느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좁혀줄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뭐 교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심을 아예 안 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인 회장 선거가 있든지 무슨 한인의 날 행사가 있든지 심지어는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 혹시 이제 당선이 되셔서 한일회를 이끄신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저쪽 후보에서 그러더라고. 아, 변경수 네. 후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참 하는데 저는 나이가 많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돼요. 정말 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나이 아니 할머니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주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네. 통해서 저도 많이 겪어왔고 또 더 포용할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잘 네. 더 화합과 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월드TV 한국어 방송과 AK 한인방송이 그 주관해서 마련한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 유세 방송을 마치면서 안타깝게도 제1번 후보죠. 조효섭 후보님과 그리고 홍순도 캠프장님께는 연락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또 마지막 남은 3일 1번 조효섭 후보님도 또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건투를 빌고 네, 네. 또 2번 변경수 후보님도 건투를 빕니다. 그래서 6월 15일이죠. 6월 15일 오클랜드 한인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가셔서 권리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남았는데요. 네. 이제 1번 후보님하고 1번 캠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이제 페어플레이 합시다. 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네. 한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어느 분이 돼도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